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간 비밀 모임을 왜 무엇 때문에 가졌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갖는 공통점은 쿠데타에 꼭 필요한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안구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충안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원님? 그것은 구체적 근거가 있는 밝히기 겁니까? 어렵고요. 사실 네. 제보는 들어오는데 예. 만약 그걸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예. 밝히면 제보했던 사람이 다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면이 그 분야입니다. 그런 정도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에서 이야기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종의 이런 얘기잖아요. 뭐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 말이죠. 국정이 장난입니까? 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인데 이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즘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뭐 근거나 실체가 있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지요? 뭐 아직까지 문제를 꺼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예. 뭐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용산이든 예. 이 계엄령을 가지고 더 이상 끌어서는 서로 곤란해진다.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지금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서 군이 따르겠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예. 군이 따르겠냐? 자신이 이제 장관이 되어서 계엄령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군이 따르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 정도까지 대답을 했으면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말할 수 있는 근거나 뭐 정황들은 많죠. 예. 또 16년도에 실제 또 계엄령이 검토됐던 그까지 문서까지 예, 다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예. 거의 옛날 일이 아니고 불과 7,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이 따르겠다라는 정도의 말로 경각심, 계엄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데 일단은 성과로 생각하고 예. 더 이제 제기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용산이나 또 여당도 자꾸 이것을 키우고 더 이제 꼬리 잡기 식으로 물고 늘어져서 사실을 밝히라는 식으로 가면 이 사안을 키우는 게 대통령의- 대통령실인가요? 아니 이제 자꾸 이제 이걸 뭐 근거를 더 대라는 또 정치적인 공세로 오면 네. 오히려 뭐 대통령의 독선적인 이미지나 또 잘못된 인사 여러 가지가 더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 서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계엄령 얘기를 그럼 왜 꺼내신 건가요? 그런데 자꾸 이제 물으시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왜 반국가 세력을 최근에 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러 번 나오실 줄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야당조차도 반정부 하는 그 야당조차도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거 아니냐는 그건 오해를 샀지 않습니까? 또 네.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군 핵심 요직, 특히 이제 그 정보 라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든지 네. 또 계엄령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인데 공교롭게도 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장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측근들을 앉혀서 뭔가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서 군이 따르겠다라는 말 정도로 이제는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게 이게 맞다. 양쪽에 있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뭐 계엄 얘기가 나오든 뭐 쿠데타 얘기가 나오든 뭐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세력이 나라를 다 장악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건 그대로 뭐 또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뭐 그렇지만 좀 정치인들은 그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무슨 세상에 뜬금없는 무슨 뭐 계엄 얘기입니까? 무슨 반국가 세력 얘기입니까? 이 계엄령 음모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무시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과거에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예. 영화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이 이 계엄 음모론을 꺼내놓고 근거를 아무리 제시하라고 해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제보가 있다고 하는데 제보가 전혀 뭔지 구체성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발 한 마리만이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한 마리의 머리카락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예. 더 말을 섞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계엄령 얘기는요. 이걸로써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도 이제 그만하셔야죠. 정치인들이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나 검찰을 보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한도 끝이 없네요. 예, 이게. 민주당이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한남동 공간에서 왜 경호처장이 수도권 3사령관을 만났느냐, 비밀회동을 했느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정말로 그런 계엄 얘기가 있었다라면은 저는 증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근거를 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근거 못 댈 거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저는 뭐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마땅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군 장성들 몇 명이 서로 만났다고 계엄을 모의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밥 먹고 회의하면서 그럼 탄핵을 모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참 생산성 없는 이런 얘기가 이 추석 밥상에 오를까 정말 이 민심이라든지 이 서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